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와 서울요금소에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금요 초대석은 보통 문화, 예술, 시사, 다방면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모셔서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청취자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문화, 예술 쪽을 많이 모시곤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탐사 보도, 뭔가 의미 있는 칼럼들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쏟고 있는데요. 빈집은 지금 이 순간 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의 경고다. 넉 달에 걸쳐서 시사인이라는 매체가 전국의 빈집을 찾아다니고 일본, 미국, 독일과 같이 해외 사례까지 함께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특집 기획이 있습니다. 빈집의 경고라는 보도인데요. 이 보도가 지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금요 초대석에서 모셨습니다. 빈집의 경고를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 시사인의 장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처럼 이렇게 방송에 잘 안 나오시는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보도 나가고 나서 반응이 좀 있죠. 네, 있죠.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문제다 보니까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면상으로는 36쪽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웹페이지 별도로 제작한 게 한 24,000자 정도 굉장히 긴 기사인데 4개월 취재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길어졌는데 네. 이거를 또 단숨에 또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좀 감사드렸고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빈집이라고 하는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네. 주변에 보면 아파트나 어디나 그쵸. 보이는 집은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그중에 빽빽하고. 내 집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어려움들은 항상 느꼈어요. 궁금증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문제의식도 사실 거기서 출발한 건데 어쨌든 예. 요번에 이제 기사 내놓으면서 이제 지면상으로는 좀 구현하기 어려웠는데 웹페이지에서는 지도를 클릭하면 내가 사는 지역은 빈집이 얼마나 될까를 좀 알아볼 수 있게 시각화했던 게 조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네. 또 이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빈집이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빈집이 저희가 2017년 통계청 이제 사전조사 과정에서 좀 준비를 해보니까 빈집이 119만 9,306가구 그러니까 이제 120만 가구고요. 네. 따지면 이제 100가구 중 7가구가 빈집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빈집을 의미하는 이제 비율을 공가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 7.18로 나오는데 이게 그냥 7.18%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아? 라고 그러네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시장에서 적정 공가율이라고 부르는 게 3에서 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공가율?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유동성, 주택 유동성을 위해서라도 집이 다 꽉 차 있을 필요 없이 공가의 비율. 어느 정도 조금 집이 3에서 5% 정도는 비어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그것보다도 한 2배 정도가 높은 거고, 근데 이게 따져 보면 그냥 평균인 건 거죠. 전국 평균. 그러니까 네. 서울이랑 수도권 문제랑 더 심각한 지방을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이제 7%였던 건 거죠. 그러면 먼저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걸 왜 취재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맞아요. 갖고 있고 뭐 아파트가 어디에 들어선다더라, 뭐 맞아요. 신도시를 개발한다더라 청약해야 된다. 이런 정보나 관심은 많은데 왜 빈집을 취재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서울에 집이 많은데 왜 내가 살 집은 없지? 근데 왜 빈집이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는데 네. 그러면 대체 빈집은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이제 취재팀의 질문이 시작됐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취재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좀 먼저 살펴봤는데 네. 요약하자면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없다, 혹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집이 네. 없는 거고요. 네, 집이 없는 거고 예. 지역으로 갈수록 사람이 없어서 집이 비어 있는 건 거죠. 근데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굉장히 서울 중심으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집값 위주로만 보도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좀 문제의식을 느껴서 살펴봤더니 이제 전국의 88%가 사실은 지방인데 네. 거기선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예. 지방에 대한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네.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빈집 비율이 거의 20% 육박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7.18%인데 예. 20%라고 하면 진짜 10곳 중에 2곳 정도인 거잖아요. 동네. 그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예. 이게 그 대표적으로 전남 나주 공가율이 이제 20% 정도였는데요. 네. 여기서도 나주 지역을 더 쪼개 보면 이제 이창동 같은 경우는 26%, 그다음에 네. 뭐 영산동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웠는데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빈집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알려진 데가 일본인데 예. 일본의 평균 공가율이 13.5%거든요. 아, 일본의 평균 공가율이 네. 13.5%. 이거를 일단은 뛰어넘는 수준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군 단위 소도시로만 봐도 그러니까 뭐 강원 평창군만 해도 23%, 그다음에 경북 청도군만 해도 20%.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군 단위 소도시뿐만이 아니라 지역 거점 도시라고 할 만한 이제 시 단위 전남 강양시 같은 경우가 16%, 뭐 경북 영천시가 14%. 제가 좀 약간 대표적으로 좀 뽑아본 거고요, 이 데이터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놀랐던 거는 이른바 혁신 도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주 같은 경우에 나주 혁신도시가 있어요. 존재를 하고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기업들이 꽤 들어갔습니다. 대규모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나주 같은 경우도 그 혁신 도시가 들어가 있는 빛가람동도 23% 이상 공가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특히 김천 혁신 도시가 좀 심각했는데 여기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인 게 거의 29.36%. 김천이요? 네, 김천. 김천도 혁신도시 아닌가요? 맞아요. 김천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가 그 혁신도시 안에 있는 빈집 비율도 이렇게 20% 이상 높았어요. 보통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면 예. 주변에서 사람들이 더 좋은 주거 환경 때문에 이제 오히려 옛날 구도심 집들이 비고 네. 혁신도시가 이제 그쪽에서 옮겨온 분들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렇죠. 거기에 또 기업들이 존재를 하니까 일자리도 좀 더 그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이제 김천이나 나주 같은 경우는 빈집 비율이 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그쵸.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현장도 내려가 보셨어요? 네, 맞아요. 네. 아, 빈집 비율이 만약에 20%가 넘는 곳의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폐허죠. 네.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폐허라고 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 이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빈집이 많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었었는데 네. 직접 가서 보니까 이제 아마 저희 지면 보신 분들이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보셔서 이렇게 좀 체감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현장에서 보면 그냥 약간 박물관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젊음의 거리라고는 하는데 젊음의 거리마다 이제 뭐 한 집 건너 한 집 상가가 다 비어 한 집 건너 한 집 상가가 비고 뭐 네. 사람이 일단 없고 그 예식장이나 이런 데들은 다 문을 닫아서 이제 뭐 이게 앞에 나무 침묵 같은 걸로 이제 못을 박아두고 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가로 가도 뭐 일단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예.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가 일단 그 집 앞마당에 있고 이제 문이 잠겨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고지서 같은 거 보면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게 예. 뭐 전기세, 수도세 사용량이 일단 전혀 없는 집들 이런 집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네. 방치된 거죠 사실상.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황폐화된 도시를 누군가가 딱 가면 거기에 바람이 확 불고 모래 먼지가 막 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삐거덕 소리는 그런 문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정말?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약간 밤에 좀 어스름지면 예. 일단은 도시 자체가 뭐 서울은 워낙 또 불빛이 많은 데 있다가 내려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심각하긴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느꼈던 게 또 달랐던 거죠. 되게 공포심이 좀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 지역이 무섭다 이거보다 네. 이렇게까지 지역에 활기가 없어도 괜찮을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거죠. 근데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또 나주나 뭐 김천이나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평창, 네. 광양, 뭐 청도, 영천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방송 들으면서 우리는 그 정도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이 좀 고령화가 진행되는 좀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일종의 이제 뭐 뒤쪽에 좀 이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런 환경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서 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역 자체가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일 거예요. 음. 낙후돼 있다는 것과 비어 있다는 건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 빈집이 생기게 된 원인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좀 집중적으로. 일단은 이제 뭐 공급 과잉 아까 잠깐 이제 혁신도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지역에서 인구가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미분양이 나거든요. 또 가격을 좀 처음에 지으면 좀 높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나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가격 조정을 거치면 해결이 됩니다. 이건 네.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누구나 좀 더 좋은 집에서 그렇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신규 아파트를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결국 오래된 주거 환경이 좀 남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그런 구도심이 어떤 그 지역의 최후의 빈집처럼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주변 인구를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핵심인데 결국은 사람이 없다는 거,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제 네. 주택 수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구 문제랑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젊은 인구 자체가 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주택 수요를 더 이상 이제 지탱하지 못하는 거죠. 젊은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집이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정책상으로 도시 계획은 계속 뭔가 성장 하는 뭐 건설 이렇게 가는데 네. 이게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출생률 0%라고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상 접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일단 하나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게 외부로부터 유입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들, 특히 이제 젊은 20세에서 34세 1인 가구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상 이 도시계획 정책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잠깐 뭐 낙후나 비어 있다라는 거 지방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젊은 사람들이 비어 있다거나 비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값이 싸다고 해서 내려갈 요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서 차라리 좀 더 비싼 예. 월세가 비싸더라도 서울에 머물지 굳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유인책이 전혀 없는 게 또 빈집을 만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마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이제 거제나 군산 같이 산업 단지가 좀 대규모 일자리가 좀 사라지는 위기 상황에서 거제 조선소가 문제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군산은 자동차가 자동차 회사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조선소가 있던 동네는 거의 10가구 중에 7, 그러니까 3가구 정도가 비어 있는 집들이었었는데요. 제가 군산에서 좀 놀랐던 게 그 군산의 미성동이 이제 그 군산 GM 공장이 있었던 그 동네인데 네. 여기 이제 일종의 배후 단지 공장의 배후 단지 같은데 여기가 13평짜리 아파트가 전세가가 아니라 매매가가 2,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13평 아파트의 매매가가 2,500만 네. 원. 서울에서는 월세도 구하기 되게 어려운 보증금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로 집이 너무 많이 비어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건 거죠. 예. 1358님께서 의미 있는 취재를 하셨네요. 직접 지면으로 기사 보고 싶습니다. 어느 언론사라고 하셨네요. 시사인이고요. 지면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고 온라인 서점에도 시사인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저희 기사가 지금 온라인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특별 페이지 이렇게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주소도 안내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빈집이라고는 하지만 이 빈집도 여러 가지 종류라든가 유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주로 이제 처음에 빈집이라고 상상했던 데들로 내려갔던 게 이제 지방, 시골 이런 데였는데 일단 농가 같은 데를 이제 지방 농촌형 빈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가에 살던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뭐 요양원 등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하는 빈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농어촌 정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귀농 인구한테 알선하도록 지자체에서 나름의 이제 유인책을 쓰고는 있는데 정작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그 빈집을 어르신들이 쓰시거나 했던 집보다는 좀 새로운 곳에서 좀 활동하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건축비가 고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더
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제 농촌형 빈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네. 지방 중소도시형 빈집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읍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그렇죠. 읍내 나가서 뭐 하자. 사고 뭐 예, 구입하고 나간 김에 뭐 나간 이런 거 김에, 다 그렇죠. 생활을 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뭐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이제 읍내가 있었던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가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생필품은 물론이고 이제 식재료까지 다 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택배가 다 되죠. 예. 이제 어쨌든 일일 생활권,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됐고 이러면서 교통수단이 좀 발달하고 이러면서 읍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빈집들이 이제 읍내를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를 또 이제 지방 중소도시형 빈집이라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하나 공하나님, 김천에 삽니다. 해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혁신도시라고 해서 가보면 확실히 상가며 집이며 빈 곳이 많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대도시에도 빈집이 있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재개발 문제랑 좀 연관이 있는데 재개발 문제.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뉴타운 같은 거 만든다라고 해서 예. 굉장히 한때 여러 군데 지정을 했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것이 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정책이 바뀌고 이러면서 해제가 되면서 좀 생기는 건데 한때 너도 나도 재개발 하겠다고 우리 빨리 맞아요. 예, 잘 집값 살아보네. 해야 된다고 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숭이동 일대, 뭐 주안동 일대 여기가 2006년에 재개발이 지정됐었는데 네. 2012년에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정보가 생기면 네. 이제 뭔가 투자하겠다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재개발이 해제되니까 그냥 집을 버려두는 건 거죠. 어차피 이제 자산가치 믿고 샀던 건데 뭐 언젠가 되지 않겠어?라는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있고 네. 이건 뭐 부산이나 서울도 마찬가지라서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이제 무산되면 되는 지역에서 대도시에는 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서울 노원구가 이제 2014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도 이제 대규모 그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그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던 거고요. 빈집이 전염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마 좀 직감적으로 현장을 보시면 좀 직감적으로 몸으로 오는 게 있는데 예. 이게 뭐 그렇게 집들이 비어 있다 보면 이제 뭐 탈선이나 범죄 현장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지 않아도 좀 상상할 수 있는 많이 거긴 뭐 하죠.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나뿐인 거예요. 동네에 이제 한 집이 딱 비어요. 근데 이게 점점 주변에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게 어떤 집이 비기 시작하면 예. 동네 전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동네를 떠나고 그러니까 빈집이 생기는 게 약간 무한 루프, 악순환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빈집 특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좀 해보자라는 네. 틀이 마련되긴 했는데 결국은 돈 문제인 게 법에 따르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네. 뭐 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좀 뭐 빈집 여부를 판정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인력이랑 예산을 써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것도 자산권 문제가 있잖아요, 또.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집을 비우는 것도 소유자의 어떤 재산권 행사에 속해서 예. 빈집이 뭐 동네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현저하게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넉 달에 걸쳐서 4개국 사례까지 취재를 한 특집 기획입니다. 빈집의 경고를 보도한 시사인 장일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외국 사례도 살펴보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미국, 독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어때요? 이제 한국보다 조금 먼저 경험한 나라들을 좀 보자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갔던 건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일본 문제는 네, 많이 우리 한국보다 접했었어요. 이제 많이 예. 있다 해서 거기는 조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의 거제나 군산과 대비해서 산업 도시들, 그러니까 일종의 러스트벨트들이 좀 어떻게 빈집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갔었고 네. 독일은 조금 좀 먼 미래긴 하지만 통일이 됐을 경우에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예.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 구동독 문제라든가. 네, 구동독이 그 통일이 되고 나서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미래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다녀왔었죠. 그럼 그쪽에서는 이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해결의 가능성이 보여요? 근데 어디나 이거 약간 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정말 네.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여서 이게 뭐 거기라고 엄청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한국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조금의 노하우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에 바로 뭐 갖고 와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기는 무리는 있지만 네. 아이디어는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갔던 지역이 이제 오사카 도심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데인데 예. 빈집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100년 정도 된 목조주택 이 건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90년 전에 뉴타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런 지역인데 이게 워낙 목조주택 관리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는데 여기를 이제 그 3대째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일종의 마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이 빈집마다 뭔가 이제 약간 특색 있는 상가들이 입점을 시키면서 동네 네.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한다라고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무슨 길 해가지고 네네. 온통 있습니다. 카페들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는 뭐 같은 골목 안에는 같은 업종이 이제 겹치지 않게 한다라는 식으로 동네를 조금 특색 있게 만드는 걸 하는데 전 이분 말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관광객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잘 살고 주변에서 사람이 와야지 멀리서 오면 예, 예. 동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동네 자체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 빈집을 없애는 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자기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네. 말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왜 다 외부에서 뭔가 사람들께 뭐 지역 도시들 보면 뭐 되게 맛집거리라든가 이런 거 조성해가지고 만약 과거를 예, 재현하는 뭐 이런 어. 시설물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만들고 이 마을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게 할 건가 이걸 중점적으로 한다는 게 좀 포인트가 달랐던 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정군수님께서 군산도 빈집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맞아요. 7985님, 시사인 이번에 정기구독 신청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빈집의 경고 기사도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도한 기사를 보면 최근에 우리도 한동안 작년부터 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 도시 재생의 핵심 이런 게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이제 이런 부분들 다시 좀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좀 우리가 참고할 점들 같은 거 있으면 좀 근데 이게 알려주세요. 저도 취재하면서 좀 답답했던 건데 결국은 연령이 되게 큰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네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게 젊은 인구가 있어서 이를테면 무슨 마을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든다 그래도 이걸 자발적으로 움직일 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역의 문제는 사실 그 인구가 없는 젊은 세대가 없는 게 문제인데 독일에서도 보니까 같은 동독 지역이었고 같이 인구 유출, 빈집 문제를 겪었던 동독 지역인데도 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을 중점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굉장히 뭐 싸게 지역에 임대를 한다던가 문화시설을 유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확 늘었는데 데사오 같은 경우는 갔을 때 일단 휠체어, 뭐 지팡이 이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같은 비슷한 지역인데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독일 취재 당시에 들었던 말 중에 젊은 인구를 잡아둘 자생적인 활로를 찾느냐가 결국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뼈 아팠는데 예. 한국의 지방 도시 정책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되게 의문이죠.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예. 반드시 이건 짚어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가 됐습니다만 네.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는 입장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논쟁이 많다면서요. 예,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서울 집중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수도권 대항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뭐 서울 집중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서울이 기회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냥 아예 서울의 좀 밀도를 높이자.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공공임대 중심으로 서울에 뭐 높은 건물을 더 세워서 사람들을 그냥 아예 그냥 서울에서 다 뭐든지 할 수 있게 하자. 그럼 지역은 버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얘기고 실제로 이게 뭐 서울 집중론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축소 도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인프라를 다 뭐 시골에 뭐 한두 집까지 있는 데까지 사실 인프라를 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지역 거점의 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역 주변으로.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만 해결 가능하도록 이제 축소 도시를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이제 다른 쪽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서울과 대항할 만한 특정 지역, 뭐 이를테면 이제 지금 경남도지사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울경 거점 도시를 거점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까지 좀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렇죠. 서울의 대양축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같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빈집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우리 사회 위기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장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